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오늘은 번외 특강입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알 것 같으면서 혼동을 겪는 생태시와 자연시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생태시와 자연시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를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이 자연시는 아마 뭔지 알 것 같고요. 생태시는 뭔가요? 생태시? 요즘에는 자연시라는 말은 많이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러나 생태시는 아마 조금 최근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생태시 공모전이 점점 많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아마 공모전들이 여기저기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생태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늦게, 문단에서는 좀 늦은 편인 거죠. 그러면 생태시와 자연시의 차이점이 뭘까? 자연시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있는 그대로 자연 환경의 눈부심이나 아름다움을 예찬한 시가 자연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부신 자연 환경 아름다운 그 자체, 그것을 예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그려낸 시들을 자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읊은 거죠. 자, 그럼 생태시는 뭘까요? 생태시는 자연시보다는 좀 더 강해요. 주장이 강합니다. 자연시는 소녀라고 보면, 야리야리 샤랄랄라한 소녀의 느낌이라고 보면, 생태시는 좀 웅변 같죠. 좀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주장도 강하게 들어가 있고 경각심을 주는 시들이 많죠. 그것이 생태시입니다. 그럼 생태시가 왜 생겨났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가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죠? 환경오염의 위기. 그런 부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시로도 우리가 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명의 이기가 파괴하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시들이 생태시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대부분의 시들이 거의 자연시였죠. 거의 대부분이 다 자연시였어요. 자연을 읊고 자연 속의 인간을 읊고 자연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리움을 도출해내고 그런 것들이죠. 꽃들이나 식물을 보면서 사랑을 직결시키고 그런 것들 다 자연시들이죠. 자연시는 뭐 예전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인들이 자연시를 쓴 거라고 봐야 돼요. 그 중에도 청록파 시인, 여러분이 뭐 국어 수업 때 많이 외웠기도 했을 거죠. 문제도 풀고. 청록파 시인들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분들은 특히 자연의 목가적인 시를 많이 썼죠. 정지용 시인도 그랬고 김영랑 시인도 그랬고, 예. 자, 이런 시인들의 시를 오늘 이제 대표적인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연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럼 자연시의 핵심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자연을 나누자, 누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생태시의 핵심은 자연 플러스 인간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자라는 것이 생태시의 핵심인 거죠. 더 행동적이죠. 주제가 더 강하고, 그것이 생태시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시와 생태시를 정확히 알아야, 난 이번에 자연시 썼어, 나 이번에 좀 생태시 좀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누군가가 우연히 물을 때 자연시는 이거고 생태시는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라고 여러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번외 특강을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시를 한번 감상해 볼게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자연시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박목월 시인의 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산도화, 박목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이게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자연시죠. 또 볼까요?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유명한 시라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게 자연시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시고 또 싸늘한 이마 박용철.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덥게 고이 날이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까만 귓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길이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자, 이런 시들이죠. 그 다음 생태시를 한번 볼까요? 생태시는 문명의 발전으로 파생된 환경오염의 문제성에 주목을 하는 시들이에요. 인간과 자연 이 두 관계가 파괴가 아닌 공존해야 한다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생태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연 파괴의 문제성과 멸종되어가는 환경오염의 폭력성을 지적을 하고 고발도 하고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시로 외치는 것이 생태시의 특징인 거죠. 자, 우리 한국의 생태환경시는 지금 현재 얼마 안 됐다 그랬어요. 관심을 갖는 게 불과 5, 6년,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문단에서는. 주로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과 멸종 위기의 동물 문제를 제재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태시에 뛰어들고 있죠. 환경이 너무 심각한 오염이 치닫고 있으니까.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수질오염, 대기오염 문제 등을 다룬 시들은 많아요. 지금은. 생태시는 목적성이 강해요. 참여적인 거죠. 사회 참여, 사회 문제에 참여, 환경에 참여 해서 참여적인 문학의 색이 짙은 것이 생태시예요. 한국 생태환경시는 이제 첫 발을 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더 많이 다뤄져야 되고 발굴해야 됩니다. 생태시를.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지구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해요. 시인이라면 생태시 몇 편씩은 다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시인들이 나서야 하고요. 생태시를 다루는 시야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죠. 미세 플라스틱 또는 우리가 모르고 먹는 유전자 변형식품 그런 공포, 환경호르몬, 심각한 환경재해나 더 나아가서는 핵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생태시에 포함이 되죠. 핵문제가 반드시 거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생태시에서 핵문제까지 다루지는 않았어요.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 생태시 몇 편을 보면서 자연시와 어떻게 다른지 가슴으로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형기 시인의 전천후 산성비라는 제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전천후 산성비, 이형기.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워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 대량 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문재 시인의 산성눈 내리네. 산성눈 내리네. 이문재. 산성눈 내린다. 12월 썩은 구름들 아래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 성가의 후렴들이 지워지고 산성눈 하얗게 온 세상 덮고 있다.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캄캄하고
고요하다. 여기 생태시. 그 다음 심경님 시인의 시도 한번 볼까요? 제목,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경님. 봄이 되어도 꽃이 붉지를 않고 비를 맞고도 풀이 싱싱하지를 않다. 햇빛에 빛나던 바위는 누런 때로 덮이고 우리들 어린 꿈으로 아롱졌던 길은 힘겹게 고개에 걸쳐져 있다. 썩은 실개천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등굽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늙은이들은 소주집에 모여 기침과 함께 농약으로 얼룩진 상추에 병든 고기를 싸고 있다. 한낮인데도 사방은 저녁 어스름처럼 어둡고 골목에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 없다. 바람 속에서도 화약 냄새가 난다. 종소리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 어때요? 생태시. 섬뜩하죠? 섬뜩해야 돼요. 여러분이 또는 저를 포함해서 환경오염에 막연하게 그렇지 환경 지켜야 돼 이렇게만 갈 게 아닌 거죠. 적극적이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또 하나 볼까요? 공장지대. 최승호. 문혜열을 낳고 보니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이게 생태시입니다. 제가 쓴 것도 한번 볼게요. 저도 생태시를 좀 쓰는데요. 자, 미드웨이 섬의 비극. 부제목,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외치며. 김명희. 섬 바깥, 당신의 무관심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시작되었다. 도심에서 섬으로 떠밀려온 형광색 폐기물들은 독버섯처럼 화려했다. 당신은 철침보다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들로 위장이 찢겨져 보았는가. 엘버트로스의 노래가 사라진 섬에서는 언제부턴가 폭탄 같은 주검들이 출몰했고 멀고 먼 물에서 도심의 이기와 무관심이 던져버린 붉은 흉기들은 날마다 섬 안으로 불길한 습격을 밀어넣었다. 물고기들보다도 더 눈부신 형광빛 폐기물들이 햇살에 반짝일 때마다 칼날 같은 파편들을 먹이로 착각한 어미새들은 절벽을 딛고 신화처럼 날아올랐고 치명적인 흉기들은 희망에 부푼 새끼들과 어미새들의 한 끼 식사로 돌변하곤 했다. 그 후 엘버트로스 뱃속을 채운 붉은 비명들이 지뢰처럼 햇살에 드러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해변 곳곳에서 새들의 비명이 들썩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저녁이 되자 새들의 슬픈 장지가 된 미드웨이 섬에서 또 한 무리의 엘버트로스들이 허공을 놓친 채 모래사장으로 추락했다. 긴 슬픔을 조문하던 바람이 새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밤새 비를 뿌렸고 엘버트로스들 차게 식어가는 동공에서 죽음보다 붉은 핏빛 절규가 흘러나왔다. 생태시입니다. 어때요? 도움되셨나요? 자연시와 생태시를 제가 몇 개를 읽어드렸는데 구분이 확 되죠? 다를 겁니다. 생태시에는 굉장히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제 여러분은 자연시와 생태시를 이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생태시 공모전에 작품을 낼 때는 어떻게 시를 접근해야 할지도 아셨죠? 자, 정리할게요. 오늘 번외특강 한 거. 우리나라에서 생태환경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에요. 자, 생태환경시는 생태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요. 문장 속에. 그리고 이 문제가 인간의 이기심,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파괴된 환경과 지구의 안전의 심각성을 다뤄야 되는 것이 생태시예요. 인간이 안전하려면 곧 자연이 안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인간과 자연은 한 몸이라는 점, 여기가 포인트예요. 생태시는. 자연이 죽으면 곧 뭐예요? 인간도 죽는다는 거. 네, 이것을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은 항상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